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증시가 오를 땐 같이 안 오르고 빠질 땐 같이 빠지는 우리 그렇죠. 시장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 고민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부터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시작되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같이 하락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오후장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은 명확하죠. 한 줄로 딱 말씀드리면은 지수 하단이 이제 지지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이게 비속어긴 한데요.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땡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땡 뭐요? 땡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땡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고 네. 힘내서 버티자. 힘내서 이게 버티자. 사실 시장이 이제 워낙 좀 어려운 구간이고 미국장이 이제 급락한 거 방금 이제 은영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미국장 좋을 때는 못 따라가고 빠질 때는 더 심하게 빠져요. 네. 오늘도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3.5%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도 거의 3% 가까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오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코스피가 2,600이 지지되는지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740선 정도에서 이제 하락이 방어가 되는지 그것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우리가 8월 초에도 똑같이 이제 겪었던 이슈잖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고 나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일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항상 이렇게 급락 이후에는 또 급반등이 있는 거거든요. 얌전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제 급락이 나와야 또 시장에 뭔가 이제 수급이 좀 빠르게 이제 교환이 좀 되면서 급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급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종목 상담 출발해보기 전에 저희가 오늘도 퀴즈 이벤트 빠져볼 수가 없는데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디자인 하우스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는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하고 파운드리 기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 네. 땡땡땡 하우스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정답이었고요. 오늘 퀴즈도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요거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속된 말로 이제 박살이 났고 우리 시장도 이제 같이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주문이나 생산, 고용 요런 지표를 이제 가중 평균 해가지고 구매 관리자 지수를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제조업 땡땡땡 지수, 서비스업 땡땡땡 지수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 땡땡땡 알파벳 약자를 이제 3개를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조업 땡땡땡 지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실 그동안에 미국 증시 이제 분석을 좀 할 때 이렇게 제조업 땡땡땡 지표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으로 이제 돌아가는 나라고 GDP의 70%가 이제 소비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조업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그동안에 시장이 계속 좀 악재성 이슈로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조업 땡땡땡 지표 때문에 시장이 크게 좀 충격을 좀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땡땡땡 지표 발표 오늘 아니라 내일 저녁에 이제 또 서비스업 땡땡땡 지표 발표되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요 땡땡땡을 정답으로 인증샷과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삼성전자 78,000원 비중 15%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이제 AI 모멘텀이 끝난 걸로 봐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어제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빠지고 있는데 네. 또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곡을 찔러주셨어요. 진짜 네. 이제 AI가 이제 피크 아웃인가? 정말 이제 AI 모멘텀이 끝났는가? 답변 먼저 드리면은 끝나지 않았다. 바뀐 건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지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도 전혀 이제 변화된 게 없고 엔비디아 물론 이제 블랙엘 출시가 한 분기 정도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그 매출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이연된 거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을 레거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비중이 더 크다라고 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AI와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와 거의 무관하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AI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신에 주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장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또 수급 조건에 따라서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를 우리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도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빠져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해 예상 실적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까지 감안하면은 분명히 과매도 구간까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는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AI 모멘텀이 이제 소멸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굳이 이 자리에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8월 5일 날 삼성전자가 저점이 7만 원 초반이었어요. 오늘도 딱 지금 7만 원 자리에서 단기 지금 지지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양봉 정도 유지해주면서 7만 원짜리 바닥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과매도 구간에 빠져 있다. 또 손절한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BH 30% 23,000원 손절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손절해 보는 게 좋을까요? BH,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애플 아이폰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다가 어제 갑자기 또 하웨이가 맞불로 폴더블 폰 출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장 후반에 지금 보면은 어저께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IT 섹터에 이제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왔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하락에 미리 좀 대비한 선제적인 매도가 좀 나왔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사실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업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IT라든지 이제 반도체 쪽은 워낙 이제 수급 심리가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다만 아이폰 16이 지금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했고 AI가 탑재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의 이제 판매량이 좀 될 거다라는 예상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BH가 이틀 전, 3일 전에 이제 급등했던 자리를 이제 그대로 지금 되돌려 놓은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는 2만 원짜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2분기 때도 실적이 좀 좋았고 아마 3분기 때도 실적은 괜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출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 BH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너무 비중이 많아요. 이게 사실 IT 업종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포트에 이제 IT 업종 비중이 한 30% 정도면 이제 맥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종목만 몰빵할 게 아니시라면 IT라든지 반도체 어차피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이제 분산해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은 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 모멘텀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바이넥스 24,0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세가 깨지는 건가요? ST팜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이넥스에서 ST팜으로 가는 건 어떨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보니까 ST팜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CMO 기업에 대한 이제 수혜, 생물보안법 이제 통과와 관련된 이제 수혜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은 바이넥스였어요. 근데 이런 테마성 이슈를 이제 걷어내고 나면 실질적인 이제 수혜는 당연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베타가 조금 낮은 종목이고 조금 더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ST팜과 바이넥스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딱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바이넥스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냥 5%씩 이렇게 비중을 쪼개셔가지고 ST팜도 가지고 가고 바이넥스도 가지고 가고, 베타가 어떤 시장에서는 ST팜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바이넥스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을 쪼개서 들고 가는 게 이제 베스트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어쨌든 오늘도 두 종목 다 지금 양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교체해서 차라리 그냥 나는 ST팜을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ST팜은 최근에 대규모 수주라든지 원료의약품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제 좀 바텀 피싱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먼저 살 수 있는 종목은 바이넥스보다는 또 ST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5% 5%씩 이렇게 둘 다 들고 가는 전략, 혹은 ST팜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ST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는 전략,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들고 가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네네. 많아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자면 네. 통통이님께서 오메 SK 하이닉스 언금 올라가면 또 빠지네요. 아, 매수가 17만 1,000원 어찌할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찌해봐야 될까요? 17만 1,000원이면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네. 17만 1,000원이면은 다음 주에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다음 정도 주에. 수준. 사실 하이닉스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은 20만 원 위에서 이제 사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쵸. 거고, 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요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짚어드릴 때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AI 반도체 투자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수급 심리가 극도로 지금 악화되어 있고 시장이 이제 외부 변수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업황과 상관없이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을 때가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으니까요. SK 하이닉스 뭐 17만 원 정도는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만회가 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만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도 이제 또 반도체 고민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13만 8천 원 10% 보유 중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보유한 종목 모두 손실인데 요거라도 챙겨야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정말 좀 생생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건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종목 10개 중에 한두 개가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하시는 게 한두 개 수익 나고 있는 걸 냉큼 팔아버리고 많이 빠져 있는 걸 자꾸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늘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한두 개 수익 나고 있던 애들은 계속 우상향 만들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수익률을 높여가고, 계속 저점에서 이제 비중 많이 실어가지고 물타기 했던 종목들은 손실만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삼성 SDS가 지금 이제 비로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 SDS도 또 우리 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 AI와 관련된 이제 신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제 M&A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도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종목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지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먼저 눈물을 머금고 잘라야 계좌 손실이 빨리 만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걸 또 하실 수 있어야 남들보다 빠르게 계좌 손실을 만회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장일 때는 잘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보유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514님, 안녕하세요. 휴마시스 매수가 19,000원 비중 10%입니다. 매도가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 상담을 이제 매일 해드려야 되잖아요. 먼저 좀 약속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심지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어도 내일 되면 뷰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저는 좀 자르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휴마시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코로나19 테마는 단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제 비중을 좀 늘렸다가 고생 좀 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등등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가 그대로 제자리까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걸 연말까지 들고 가면 뭔가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차라리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한 1,900원, 2,000원 정도라도 반등이 오면 좀 자르고, 빨리 좀 자르고 종목을 좀 교체하는 전략. 매수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좀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휴마시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 수익을 또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어제 편입했던 클래시스가 오늘 같은 하락장에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요즘 또 미용 의료기기 테마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어제 제가 이제 K 뷰티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또 수출 관련주들이 좀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 이제 안 빠지는 게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잖아요. 시장 대비 훨씬 좀 강하게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 APR, 클래시스 이런 K-뷰티 관련된 의료기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게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풀리면은 고점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목표가를 제가 6만 원으로 조금 길게 제시를 좀 해드렸거든요.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엊그제 편입했던 유로메카인데요. 오늘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기술주, IT, AI 이쪽이 가장 오늘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로봇 업종이 덜 빠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면 SBB 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 보피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SBB 테크는 주가가 안 빠지고 오늘 2%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장에 상승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뭔가 뭐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수급이 좀 강하고 재료가 좀 살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이런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때 오히려 그동안에 선조정을 많이 받았던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업종이 오히려 시장을 좀 버틸 때는 좋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뉴로메카 오늘 뭐 3%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로봇 업종이 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좀 살아나면 다시 이제 상단 돌파가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목표가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거든요. 9월 달에 이제 보피 출시나 로봇 M&A 이런 얘기들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업종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업종에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뭐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기 쉽지 않은 장이지만 그래도 이런 장에 상대적으로 김영민 매니저는 이런 섹터에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3만 7,500원의 휴젤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K-뷰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일단 급락세가 멈추고 1,330원, 40원대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주들이 오히려 이제 강달러에 조금 이제 수혜를 보다가 달러가 좀 약해지면서 수출주들 이거 수익성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사실 환율보다는 수출에 이제 외형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휴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절대 내수 기업이 아니라 해외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보톨리눔 톡신 이 원료에 대한 이제 소송 얘기들이 되게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는데 예비 소송에 이제 승소 판결이 좀 나면서 10월 달에 이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고 실적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8월 달에 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오다가 거의 3주 동안에 시장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이 기관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얕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 누군가가 털고 나갔거나 심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지면서 그냥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슬슬슬슬 흘러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 잡고 반등이 좀 들어오면 휴젤은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거든요. 저점 추세가 오늘 딱 지금 맞닥뜨리면서 23만 원대가 단기 저점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휴젤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1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하다 싶은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29,350원의 현재가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38,500원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불과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급등이 나왔을 때 요때 이제 이대주주 한투파가 이제 사모펀드가 투자해놨던 걸 지분을 한 7년, 8년 만에 전량 다 매각을 하고 이제 엑시트를 하면서 윗골이 좀 길게 달렸잖아요. 매각을 하고 다 나가고 이제 남은 물량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장중에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다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 이제 좀 발목을 좀 잡았었던 오버행 이슈는 말끔하게 이제 해소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지난주에 이제 공시가 나온 게 ABL 501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 일상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일상 결과 나온 거 여러분들 공시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안전성 괜찮잖아. 결과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가
자체적으로 임상을 중단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임상을 중단했다라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 ABL 바이오가 올해 이제 1,400원 정도 규모의 대규모 자본 조달을 해서 내년부터 이중항체 ADC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파이프라인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파이프라인에 이제 집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상업화의 가능성이 낮은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비용 측면에서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ABL 501 오히려 임상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중단을 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 혹은 상업화의 가능성이 더 높은 플랫폼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 딱 하단에 이제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9,000원대에서 저점 매수를 딱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공략을 좀 해보고요. 손절가는 25,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을지 ABL 바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너무 빠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돌고 있는데 대응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 끝나고 호가창이 멈추고 난 이후에 제가 급락장 시장 대응 전략, 경기 침체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